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범작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너를 국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라는 제목으로 4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이냐? 이 영상은 심차원 선생님 강의를 듣기로 한 학생들 중에서 국일만이랑 심차원 선생님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심차원 선생님도 국일만이라는 책을 추천을 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국일만이랑 함께 병행해서 학습을 하는데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식으로 선생님 강의와 같이 학습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 영상의 목차는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심차원 T 플러스 국일만, 그러니까 심차원 선생님 강의와 국일만을 함께 학습해야 좋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국일만은 어떤 책인데 에 대해서 국일만이 또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심차원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등급대별 국일만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을 거니까요.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국어 공부를 해나가심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수능 국어 공부 방향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장 먼저 심찬호 T 플러스 국일만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때는 2022년 3월이었는데요. 이때가 국일만 독서편이 출간된 해였습니다. 심찬호 선생님께서 우연히 서점에 들르셨다가 이 책을 보셨대요. 근데 책에서 하는 말이 자기가 강의에서 가르치고 있는 노선이랑 거의 일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선생님이 시중에서 국어공부법 책이 나올 때마다 봤는데 그렇게 학습법이 이건 진짜 맞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와닿는 책이 없었대요. 근데 제 책이 선생님이 봤을 때 되게 완성도가 높고 자기가 강의에서 하고 있는 말과도 노선이 일치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그때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았을 당시에 울산에 있었었는데 선생님이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 국일만이라는 책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재수할 때 여러 선생님들도 들었지만 심찬호 선생님 강의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러고 제 스스로 재수를 하면서 얻었던 깨달음,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고3 때까지도 진짜 국어 공부를 하루 5시간 이상씩 했었는데 만년 3, 4등급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했었고, 근데 재수를 결심하고 2개월 만에 고정 1등급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심찬호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들, 또 심찬호 선생님한테 배운 거, 그 다음에 다른 제가 인강을 보면서 얻어낸 통찰, 제가 국어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 얻어낸 통찰 같은 것들을 집대성해서 만든 게 국일만이었고, 그거를 심찬호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만든 배경도 함께 설명을 들었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 책은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내 강의를 좀 체화하는데 함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복습용 교재로 내가 홍보를 해도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해 수능을 본 학생들이 이런 후기를 남겨줬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남겨준 후기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복습용 교재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국일만이 미쳤다. 그러니까 심찬호 선생님이 강의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집대성 해놓은 뭔가 책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갈증을 느끼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수업 들은 거를 복습을 하고 싶은데 강의를 한 번 더 다시 듣자니 그건 좀 시간이 아깝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한 번 더 들으면 사실 집중이 잘 안 돼요. 내가 왜냐면 한 번 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좀 하면서 체화를 더 빠르게 하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강의 때 선생님이 필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필기된 게 없어. 배운 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복습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 역할을 국일만 교재로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 많았어요. 체화 시기도 앞당겨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확실히 책으로 한 번 더 보니까 체화 시기가 앞당겨졌다. 그 다음에 강의로 볼 때는 내가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국일만 읽으면서 다시 읽어보니까 아니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진짜 강의를 들었을 땐 내가 이해한 것 같아도 실제로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이해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강의는 내가 보통 강의를 보면서 스탑 버튼을 누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순간에도 그냥 하면서 그냥 보게 되는데, 사실 책은 내가 머리를 쓰면서 이해하지 않으면 더 진도가 안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책은 무조건 이해를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강의와 달리 책의 형태로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보셨을 때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분명.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찬호 선생님께서도 이게 내 강의의 복습용 교재로 국일만이 있었으면 국일만을 많은 학생들이 사용했고 또 도움까지 실제로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국일만을 심찬호 선생님 강의의 복습용 교재로 탑재를 시켜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까지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국일만을 아는 학생도 있겠지만 국일만을 모르는 학생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국일만이 도대체 뭔데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서는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9일만에 일단 이렇게 4권입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기본편만 있었는데 올해에는 노베이스 편이 새로 출간이 됐어요. 원래는 9일만이 컨셉이 뭐였냐면 제가 만년 3, 4등급에서 재수 때 1등급으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학생들 만년 3, 4등급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이 1등급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 9일만이었어요. 근데 4등급 이하 학생들 또 5등급 이하 뭐 이런 학생들이 9일만에 있는 지문들이 조금 어렵다. 근데 9일만의 방법은 정말 나랑 잘 맞는다 해서 좀 더 쉬운 지문으로 9일만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노베이스 편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독서편인데요. 독서편은 독해편과 기출 적용편이라는 두 가지 큰 틀로 나눠져 있습니다. 독해편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 챕터 1에서는 우리가 시험장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14습관이라고 해서 제가 1등급들이 글을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14가지 습관에 대해서 글로 항목화를 해놨어요. 이게 1등급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하는 것들인데 3, 4등급 학생들은 1등급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습관들을 명시화 되어놓은 자료를 보면서 체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등급이 될 수 있어. 뭐 잠깐 보면 수능은 5분 안에 20문장 기억하기 게임이 아니다. 사자는 함부로 뛰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3개 일주를 하고 와도 4분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말을 만들어놔서 여러분들이 습득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14습관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3, 4등급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적어도 3가지에서 4가지 많으면 뭐 6가지, 7가지 정도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부족한 습관들만 보완을 하시면 돼요. 또 알고 있는 습관들은 더 완벽하게 체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습관 뿐만 아니라 챕터 2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치게 되는 건 수능이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글만 읽다가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아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도 제가 항목화로 해서 이렇게 탑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거의 인간 강사들 강의로 보면 몇 시간짜리인데 제가 정말 짧게 핵심적인 것들만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시험 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챕터 1, 2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제가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실제로 시중에서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은 9일만 유일합니다. 제가 단순히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넣어 놓은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고차원적인 사고, 더 깊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촉매제가 필요해요. 그 촉매제 역할로서 그림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글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은 직관적이야. 바로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크게 쓰지 않아도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에 산발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촉매예요. 그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삽입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더 쉽게 이해되는 건 덤이고요. 그 다음 또 챕터 3에서는 이 책을 덮었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혼자 공부를 해야 되지? 혼자 기출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의문 같은 것들도 제가 짤막하게 핵심적인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출편인데요. 기출 적용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서 배웠던 14습관이 정말로 역대 가장 어려운 기출문제에서도 통하는지 를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문들은 역대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 중 여러분들이 혼자 뚫어내기, 혼자 100%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것들만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책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막 600페이지, 700페이지로 만들면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간략하게 탑재를 시켜 놓았고요. 또 이 지문들은 여러분들이 3, 4등급 또 그 이하 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학습하시고 반드시 100% 이해해야 되는 지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문들은 특징이 제가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 다음에 더 깊은 사고를 하실 수 있도록. 또 보시면 알겠듯이 문장 하나하나의 해설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옆에서 1타 강사가 과외를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구어체로 돼 있어서 진짜 과외하는 듯한 느낌이 난다는 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해설뿐만 아니라 프리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험생 때 깨달았던 자잘한 팁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방법들을 다 말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문학편인데요. 문학편도 아까 비문학편과 마찬가지로 공부법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문학편은 14습관이 아니고 내면세계 공감과 이미지화라는 두 가지 틀을 가지고 문학을 학습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학 공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도 탑재를 해둬서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하면서 나올 만한 질문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제가 답변을 드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독서편과 마찬가지로 배웠던 공부법을 기출문제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적용을 해보면서 체화를 하고 이게 진짜 통하는 방법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면 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빽빽해요. 근데 제가 진짜 돈을 많이 벌려면 100페이지 딱 만들어 놓고 이것만 보면 끝이야. 이것만 보면 1등을 맞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판매량이 2배는 늘었을 겁니다. 왜냐면 얇거든. 얇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체화도 되게 빨리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수능이 거의 30기는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이고 진짜 중요한 지문들을 뽑았는데 100페이지 안으로 끝난다? 말이 안 됩니다. 200페이지도 안 돼요. 그래서 문학편에서는 제가 페이지 수를 늘리더라도, 페이지 수를 늘려서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도 진짜 이 책을 보는 학생들만큼은 무조건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했을 때는 어려울 만한 거 3, 4등급 기준으로 혼자 딱 처음 이 지문을 봤을 때 독해하기가 어려울 법한 모든 지문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지문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해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에 있는 최고난도 문제들은 전부 다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책은 진짜 여러분들이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540페이지도 정말 작게 줄여놓은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마지막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날에도 문학 만점이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 날에도 만점이 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들을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편도 비문학편과 마찬가지로 모든 구절 하나하나, 시 구절 하나, 소설 구절 하나하나에 전부 다 해설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넣었어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문학은 또 이미지화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미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림을 정말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독서편에서는 프리팁이라고 했었는데요. 문학편에서는 감상 코칭이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또는 수능 국어를 학습하실 때 좀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팁들을 이렇게 간간히 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베이스 독서편인데요. 노베이스 독서편은 이 챕터 이름 자체도 초보자를 위한 비문학 공부법이에요. 기존 편이랑 뭐가 다르냐? 기존 편은 1등급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14가지 습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노베이스 독서편에서는 그 14가지 습관들 중에 가장 먼저 체화를 해야 되는 8가지 습관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과외를 해보고 수업을 해봐도 노베이스 학생들은 14가지 습관을 한 번에 다 전달한다? 체화가 힘들어요.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버겁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3, 4등급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14가지 습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체화할 수 있고 가장 먼저 습득해야 되는 그런 습관들을 8가지로 뺐어요. 그래서 8원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2로 가서는 기출 적용편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앞서 배웠던 8원칙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체화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데이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노베이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분량을 짜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1, 2등급이라고 하면 그냥 책 한 권 던져주고 알아서 학습해라고 해도 잘하지만 노베이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이까지 나눠서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 1에 지문 하나인데 이게 약간 작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하루에 매일 3개씩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100% 이해를 한다고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한 지문도 하루 한 지문도 양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직접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건. 이 해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는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 데이를 나눠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지문 자체를. 왜냐면 독해력이라는 것은 내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글을 반복적으로 깨나가면서 독해력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은 난이도라 만들지 않고 점점 데이가 지나갈수록 여러분들 독해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어려운 지문을 마주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제재별로도 다 나눠놔서 여러 제재에 대한 학습도 전부 다 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마지막이 데이 16은 정말 어려운 지문이에요. 노베이스 기준에서는. 하지만 요걸 다 뚫어왔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베이스 독서편만 제대로 학습을 하셔도 2등급 정도의 실력은 여러분들이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베이스 독서편도 그림을 삽입을 해놓았는데요. 기본편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림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해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베이스 문학편은 기본편이랑 비교했을 때 이 5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 감상의 틀을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원래는 내면세계 공간과 이미지화라는 2가지 공부 방법을 기본편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바로 기출 적용편으로 들어갔었는데 노베이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2가지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약간 뭔가 체계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를 아예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고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출 적용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요. 그 다음에는 문학 필수 어휘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저한테 DM이나 댓글로 되게 많이 와요. 문학 개념어 정리해야 되나요? 문학 용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뭐 반어법, 서리법, 영탄법, 뭐 반어, 성찰, 반성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떤 의미인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른 여타 개념 강의나 책 같은 거 안 보셔도 이 여기에 있는 거 보시면 전반적으로 수능 국어에 나오는 필수 어휘들은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 필수 어휘 다 정리해 놓았고요. 고전시가 쉽게 읽는 방법도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또 그림도 2배 이상 삽입을 했어요. 기존 문학편에 비해서. 자,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도 또 아까 보시고도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진짜 좋은 책 맞아? 이거 보고 성적 올린 애 있어? 앞에 보니까 뭔가 뭐 다른 책이랑 차이점 좀 있어 보이고 괜찮은 책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성과 있냐? 제 채널 들어가 보시면 조작 하나도 안 했고요. 요즘에는 조작하면 그거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엄청 묻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기에는 귀찮으시니까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보여드리면 뭐 범작가님 그때 강남역에서 지나치다가 만난 삼수생인데 9일만으로 시작해서 심천 선생님 강의까지 1년 만에 4등급 100분이 66에서 1등급 100분이 98까지 만들었다. 이분은 제 구독자분이셨는데 제가 그때 강남역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정말 9일만과 심천 선생님 강의로 되게 국어 성적이 많이 바뀌었다고 감사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이 분도 구모 4등급이었는데 이번 수능에서 비문학 문학 하나씩밖에 안 틀렸다. 6평 때 2등급 맞았는데 9일만 독서 문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심차원 선생님도 알게 됐고 결국 수능은 100분이 99가 나왔다. 덕분에 한의대 가게 됐다. 구모 때는 5등급이었는데 수능에서는 1등급 100분이 97을 맞았다. 3년 동안 항상 3등급이었는데 9일만 접하고 신세계 경험했다. 결국 수능에서 엄매 86점으로 1등급. 이런 식으로 되게 후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성과도 없고 그냥 뭐 그런 책을 지금 홍보하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같이 학습했을 때 시너지가 많이 나고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심찬호 선생님 강의와 9개월만을 어떤 식으로 같이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등급대별로 제가 좀 나눠놨는데요. 2024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1등급에서 높은 4등급이다 하면 요 커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예비 고2다, 예비 고1이다 라고 하시면 2024학년도 수능을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고 내가 모의고사는 1등급 나오는데 고2 모의고사는 1등급 나오는데 쳐보니까 나 높은 4등급 나왔어. 그럼 이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5등급 나왔어. 그러면 제 이후에 말씀드릴 커리 방향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뭐 재수생이나 뭐 예비 고3이라고 해도 2024학년도 수능을 쳐보시고 그때 나온 등급으로 여기를 따라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채점하실 때 찍은 건 빼시기 바랍니다. 찍어서 맞춘 건 빼야 돼요. 그리고 뭐 재수생이라면 수능 상처표 있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이 2024학년도 수능 기준 1등급에서 높은 4등급이라고 하면 잡도회부터 듣는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아마 생각하면 그릴기를 먼저 들으실 거예요. 이때 생각하면 그릴기 강좌를 들으시면서 9일만 기본편 문학을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하면 그릴기에서는 비문학 읽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텐데요. 그 비문학 읽는 법 배우면서 동시에 문학 공부도 해야 되잖아. 근데 문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심천 선생님께서 강의에서 설명을 안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9일만 기본편 문학을 보시면서 먼저 나중에 생각하면 감상하기에서 배울 문학 학습 방법을 초벌한다는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마 이 강의를 받아들이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훨씬 더 체화하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글읽기 강좌 1월달에 개강하는 요걸 보면서는 9일만 기본편 문학을 같이 학습을 해준다. 그리고 생각하면 감상하기가 들어가는 때에는 9일만 기본편 독서를 들어가시면 돼요. 왜 요걸 이때 들어가냐? 여기에서 배운 거를 여기에서 복습하는 겁니다. 요 책에는 여기에서 했던 말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봤던 것들을 다시금 활자로 보면서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었는지,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체화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원래라면 이거 듣고 땡이잖아. 보통 강의 2번 안 듣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근데 요거까지 보면서 체화 시기가 단축이 되는 거죠. 확실하게 학습을 하니까. 그 다음에 기테마 1.0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테마 1.0을 들어간과 동시에 생각하면 감상하기에서 배웠던 문학 감상의 틀을 9일만 기본편 문학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복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복습이 되겠죠. 요 내용이. 그러면 체화 시기가 또 앞당겨질 거고. 그 다음에 기테마 2.0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커리 심찬호와 엔제와 우만수가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9일만은 계속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복습해야 되냐 묻는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앞에서 배운 것들이 기억이 안 나거나 뭔가 국어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 내가 예전에는 14습관 다 지키면서 글을 읽었는데 요즘에는 관성 탓인지 뭔가 8개밖에 안 지키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럴 때마다 복습을 하면서 처음 배웠던 원칙들을 되새기는 거예요. 저도 재수 때 처음에 제가 국어 공부하면서 세웠던 뭔가 원칙이나 그런 것들을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빠뜨리고
타성이 젖어가지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슬럼프가 꼭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는 뜻에서 9개월만을 계속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방향을 안 잃으실 거예요. 나침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보는 나침반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9개월만으로 9월에 보고 막 수능에서 5등급에서 갑자기 1등급 되거나 4등급에서 1등급 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말 9개월만 복습을 빡세게 했어요. 5번까지도 읽고 많으면 10번까지도 읽은 학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체크해놓고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해놓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은 2024학년도 수능 기준으로 낮은 4등급에서 이제 9등급 학생들, 요 학생들은 요 커리로 들어오면 돼요. 먼저 이 학생들은 비문학을 잡아야 됩니다. 문학보다도 비문학이 시급해. 글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먼저 심천 선생님이 찍어 놓으신 잡도의 강좌를 들으시길 바래요. 잡도의 강좌는 비문학만 다루는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문학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베이스 독서편을 학습하시면 돼요. 잡도의 강좌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복습용으로 노베이스 독서편을 보는 겁니다. 겹치는 지문들도 꽤 있어서 복습하시기에는 수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잡도회하고 노베 독서편 했어. 그 다음에 생글생감 독서 들어가요. 근데 동시에 이때부터는 문학학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또 너무 빡세게 문학학습을 들어가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노베 문학편으로 먼저 학습을 들어갑니다. 생글생감 독서 듣는 동시에 노베이스 문학편 학습해주세요. 요 노베이스 문학편 먼저 학습하면 생글생감 문학 습득하시기도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마무리하면 생글생감 문학 들어가고 생글생감 문학 들어가면 생글생감 독서 복습해야 되니까 요 독서 복습은 노베 독서편 다시 보면서 복습해줍니다. 아직까진 9개월만 들어가면 안 돼. 이 학생들은 탄탄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슬럼프 없이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 갑자기 내 독해 수준이 10인데 갑자기 30짜리 글을 읽으면 글이 안 읽힌단 말이에요. 12, 14, 15, 16 단계적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기테마 들어갈 겁니다. 이때 기본편 문학이랑 독서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기본편 문학 독서를 하루에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서 기테마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기테마 2.0 심천화 엔제 우만수 하실 때 아까 제가 1등급에서 높은 4등급 학생들 커리 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편 계속 복습해 주시면 되세요. 복습은 노베편보다도 기본편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기본편이 훨씬 더 어렵고 내용이 훨씬 더 방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베편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편에 옮겨 적어서 좀 기본편을 복습할 수 있도록 단권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질문이 얼마나 학습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나 이 9일만 학습을 해야 되냐. 사실 그거는 케바케이긴 해요. 그리고 얼마나 학습하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책을 하루에 5페이지만 읽더라도 100%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에 적혀있는 내용을. 내가 막 책을 날림으로 읽어가지고 200페이지 하루 만에 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조사를 해봤을 때 대부분이 하루 최소 10페이지씩은 학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0페이지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글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10페이지 정도는 하루에 꾸준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국어는 깨달음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국어 공부에 깨달음이 오는 때가 분명히 와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에 관계없이 무조건 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글이라는 건 이렇게 읽는 건가? 뭔가 글이 잘 읽히는데? 이게 이 방법으로 해야 맞는 방법인 건가? 하면서 깨달음이 빡 하고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시간을 때려 박아야 돼요. 저도 재수할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날은 제가 공부 시간을 4시간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최대 6시간 반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딱 국어 공부에 삘이 오는 날은 그때 밀어붙여가지고 깨달음을 딱 얻어야 돼. 내가 하루 공부 시간 3시간이라고 정해놨다고 해가지고 딱 그때까지만 하고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듯이 하루 최소 10페이지씩 하는데 뭔가 오늘 국어 공부에 깨달음이 올 것 같아. 삘이 와. 그러면 달립니다. 오케이?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9일만 같은 경우에는 심창원 선생님 강의의 요약집 또는 채화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창원 선생님이 강의에서 하시는 말씀 거의 다 9일 만에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 요약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9일 만에는 제가 수험생활 얻었던 통찰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도 간간히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더 풍부하게 체화하고 학습을 하시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9일만이 강의 요약집이자 채화서이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모두 9일 만에 단권화 시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창원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뭔가 깨달음이 와. 그러면 9일 만에 적어 놓으세요. 14습관 부분에. 그 다음에 내가 기출문제를 풀다가 어떤 삘이 와. 그것도 9일 만에 옮겨 적으세요. 관련된 부분에. 단권화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방향을 잃어. 단권화된 책이 없으면.
이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국어 공부의 올바른 방향성을 다시금 정립하고 다시금 체화하고 다시금 바로잡는 시기가 분명 필요해요. 분명 슬럼프가 오고 분명 방향을 잃는 때가 찾아와. 그때 내가 만들어 놓은 단거나 책이 없이 그냥 기출문제집밖에 없어. 내가 풀어놓은 방향을 잃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국일만이라는 책을 단거나 요소로 사용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와 관련된 깨달음은 전부 다 여기에 적어 놓으시고 시험 치기 전에 이 단거나한 국일만을 훑어보면서 다시금 태도를 바르게 정립을 해놓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심천 선생님 강의랑 국일만을 어떻게 병행해서 학습하면 좋은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국일만이라는 책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별로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쓴 책이에요. 환불은 못해드립니다. 정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봤다면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겠다. 얻을 수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 어리게 한자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스터디 카페에서 타자 치면서 쓴 책이에요. 저도 고3 때 정말 문제집 많이 타봤고 정말 인강 많이 들어봤고 정말 그 중에서는 말도 안 되는 책, 말도 안 되는 강의 정말 많았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 엄청 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말 다듬고 또 다듬고 스카이생들 뭐 전부 다 검토 엄청 많이 참여해줬거든요. 정말 힘 많이 준 교재고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 될 수밖에 없는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다 드렸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하심에 있어서 스트레스 없이 방황 없이 모두 원하시는 결과 얻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